넉 달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었고 검사 출신인 피의자가 돌연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버틴 건 단순히 더워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발적인 행패도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법 지식을 교묘하게 이용해왔듯이 이번에도 새로운 꼼수를 찾아서 계획적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무산시킨 거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준범 기자입니다. 수용번호 3617이 새겨진 수용복을 입고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찾아오자 갑자기 옷을 벗었습니다. 막무가내처럼 보이지만 이는 체포영장 집행을 피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있는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을 초래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발간된 형소법 주석서는 구치소에서 강제 구인이 어렵다고 인정하려면 출석 거부 의사가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출석을 거부할 목적으로 완전 나체 상태를 한 경우를 사례로 명시해놨습니다. 특검 역시 옷을 갖춰 입지 않은 상태는 물리적으로 강한 대응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사고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새로운 법 기술이 이번에도 통한 셈입니다. 수사기관이 강제 구인을 하려고 할 때마다 윤 전 대통령은 각종 꼼수로 이를 무산시켰습니다. 지난 1월 공수처의 1차 구인 당시엔 변호인과 접견 중이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2차 시도 때는 탄핵 심판 출석 후 예고 없이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고는 밤 9시 9분에 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밤 9시가 지나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심야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걸 노린 겁니다. 지난달 내란 특검이 강제 구인을 연이어 시도했을 때는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며 특검 조사 자체를 중단시켰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법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체포될 상황까지 몰렸지만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는 아직도 변호사 선임계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반면 12.3 내란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 104명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에는 변호인을 통해 곧바로 항소하면서 집행정지 신청까지 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 이번엔 속옷 차림으로 들어눕기까지 하면서 비판이 거셉니다. 이러다 윤 전 대통령을 영영 조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데 법조팀 연지환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연 기자. 이제껏 수감된 전직 대통령은 있어 왔지만 이렇게까지 조사를 거부하기 위해 행동한 건 처음이죠. 오늘 특검이 자세히 설명을 했다고요? 네, 앞서 리포트로 다 담을 수 없었던 특검이 전한 상황을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정희 특검보 얘기부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여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고 결국 오늘 체포 집행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수의를 벗어 던진 채 아래 위 모두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있었다는 건데요. 영장 집행 과정을 설명하는 특검팀의 말을 중간에 이렇게 끊기도 했다고 합니다. 집행 요구에 의미 있는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이 전한 당시 상황입니다. 오정희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요. 의미 있는 응대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소매가 없는 속옷 상의 등을 입은 상태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은 특검이 물리력을 사용할 거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버티니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네, 특검은 안전상의 우려가 가장 컸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건데요. 윤 전 대통령은 교도관들이 이 물리적으로 접촉을 하면 윤 전 대통령 역시 물리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 예상될 정도의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일단 오늘은 물리력을 동원하진 않았다고 특검 측은 밝혔습니다. 최근 윤 전 대통령 측은 시력을 잃을 염려가 있다면서 구치소에 소견을 냈고요. 구속심사에선 간 수치가 일반인의 10배라고 했고 계단을 오르기도 힘든 상황이란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현장에서 확인한 특검 측은 건강 상태는 매우 양호해 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특검이 다음에는 물리력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밝혔던데 사실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선 걸 두고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큰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회의가 있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누워서 영장 집행에 저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체포영장까지 발부가 됐는데도 거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속옷만 입고 있는 거 이것은 수용자들의 구치소 내 지침 위반은 아닙니까? 오늘은 사실 노랑봉투법 즉 이 노동관계 법안 통과를 위한 법사위 회의가 소집이 됐었는데요. 이 속옷 차림 얘기가 전해지면서 이 사안이 논의의 대상이 됐던 겁니다. 네. 법사위에서 상황을 보고받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구치소 상황을 상임위에 보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을 일종의 집행 거부의 방법으로 썼다는 게 이 지금 정 장관의 설명인 건데요. 네. 정 장관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반팔 반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규정이고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벌점이 부과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내부에서는 특검에서 이런 내용까지 공개를 하는 것이 명예훼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명예훼손이요?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부 언론에 피의자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사회적 명예를 철저히 짓밟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 변호인 접견이 오늘 오전 9시 반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특검이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하고 접견 교통권도 방해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연주환 기자였습니다. 오늘 서울구치소에 있는 양반이 팬티하고 러닝 셔츠 차림으로 있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예, 그 질문제가 없는 거 여쭤보시네. 네. 예. 오늘 이 얘기 말고는 지금 조회수에 도움되는 게 크게 없어요. 네. 그게 일단 뭐 그 같은 검찰 출신으로서 대단히 부끄러운 상황이죠. 예. 사실은 그 국가 공권력의 집행은 예외가 없어야 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누구나 똑같이 수용해야 되는 것인데 이건 뭐 대놓고 그냥 뭐 그 집행을 거부한 것이고 그 과정이나 그런 상황이 좀 대단히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 본인으로서는 뭐 물론 더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근무했던 많은 검사나 검사 출신들은 부끄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 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워낙 잘 아실 테니까 윤석열 씨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저는 2개월밖에 같이 근무한 기억이 없습니다. 눈빛이 많이 흔들리는데. 아니 솔직히 알면서 모르는 척하려고 그러시는 건데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분이 이런 식으로 행동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솔직히? 예, 뭐 그게 사실은 뭐 조금이라도 그분을 좀 알거나 접했던 분은 뭐 크게 이례적인 상황은 아닌데요. 예. 나 너무 질문 잘하지 않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특검이 솔직히 오늘 그 9시에 집행하러 간다 그래서 이 사람 분명 이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첫 번째의 시도니까 일단 우리가 건드리진 않는다. 이게 아마 이제 좀 처음에 가지고 갔던 기조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해서 이걸 마일리지를 쌓아서 두 번째는 예를 들면은 정말로 그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실어가지고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특검의 전략이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윤석열 씨가 이렇게 행동할 거라고는 많은 분들이 예상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 예상을 했다. 근데 그 예상이 다 맞아 떨어졌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다만 좀 특검에서도 뭐 예상은 됐던 상황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뭐 이러한 이안을 가지고 그 현장에 갔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더라도 2시간 만에 철수한 것은 조금 아쉽지 않나. 적어도 점심 정도는 굶을 각오를 하고 조금 더 설득을 하든지 상황에 따라서는 강제력 행사를 조금 적극 검토하든지 좀 그런 좀 노력을 했으면 조금 더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조금 더 법 집행 의지가 좀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쉽고요. 차후에 집행 때는 좀 더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마 특검의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영장이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체포영장의 지금 유효 8월 기간이? 7일까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언제쯤 차후에 집행이 이루어질까요?
글쎄요. 그거야 뭐 특검 마음이니까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은 통상 유효기간은 일주일 정도로 직접 집행하는 수배용 영장이 아닌 한은 뭐 7일 유효기간 안에 영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뭐 하루 정도는 검토한 다음에 또 구치소랑 좀 다시 한번 좀 실무 협의를 거쳐가지고 적어도 조용한 주말에 한번 다시 시도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는 변호인 적견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특검 조은석 특검인가 거기에서 서울구치소에서 이 강제구인 안 한다고 막 뭐라 그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치소장이 니네가 와서 해봐라. 진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오늘 그 행동을 보면은 직접 가도 사실은 당신들도 못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검사 생활하실 때 뭐 여러 자범들도 이제 수사해 보시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와서 막 벗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죠. 검사 앞에서는 잘 안 그래요. 보통 그 손에 날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더 잃을 게 없어서 그러신지 잃을 게 없다. 약간 막무가내식으로 하시는 것인데 사실 이런 유사한 경우가 좀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제 기억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루킹 특검에서도 뭐 관계자가 이제 구속이 됐는데 이제 거부해서 그때는 아마 들고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다만 또 박근혜 특검 때도 또 그때는 또 이게 사실 이런 상황에서 또 무리하게 하지 않고 그때는 집행을 못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렇다고 오히려 가서 그 출장 조사 형태로 조사를 한 적도 있었죠. 예. 그리고 아마 한번 하다 말았죠, 그것도. 그러니까 근데 하여간 좀 그런 식으로 좀 물리력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검사 앞에 인치시켜놓은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오늘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제가 방송하면서 팬티란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이 있나 싶어요.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고. 계속 두 번째 들어가면 그거마저 벗는 건 아니겠죠. 나 진짜 상상했다. 깜짝 놀랐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진짜 수위를 높여가는. 그런 건 또 범죄 아니에요? 체온 조절 장애가 있대잖아요. 아니 그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체온 조절 장애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 이러지 않습니까? 뭐 혹시라도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바디캠을 착용하는 것도 뭐 검토 가능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뭔가 정확한 상황을 포착할 필요는 있겠어요. 그걸 또 바디캠이 좀 작동 중이라는 것을 고지하고 그렇죠. 고지해야죠. 그러면 조금 더 설득이 용이하지 않을까. 그 부부가 사실은 그 몰래카메라에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는 런닝만 입고 밑에는 빤스만 입고 조폭들이 그런답니다. 저희가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도관들이 직접 체포 불응한 뒤에 윤석열 정말 충격입니다. 속옷만 입은 상태로 누워서 나오지 않았답니다. 이성윤 의원께 여쭤봤어요. 검사님이시니까. 이렇게 속옷만 입고 위에는 런닝만 입고 밑에는 빤스만 입고 안 나오겠다고 누워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럽니까? 라고 물었더니 조폭들이 그런답니다. 대통령이 사각 팬티 입었답니다. 사각 팬티 입고 누워서 발버둥 친답니다. 안 나온다고. 이게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나와서 얘기는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이 윤석열 그 다음 장 넘기면 총 접견 인원이 348명이었답니다. 이 안 나온다고 발버둥 잘 들으세요? 1시간 후에 가서 접견했답니다. 예? 이러고 대한민국의 불법 비상계엄을 친 자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에 그리고 최고형 맞아도 마땅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윤석열 국민 여러분 하루에 39번 접견했답니다. 저희 한번 띄워보시면요. 접견실 39번 접견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특혜인데요. 이런 접견실이 아니라 이런 조사실에서 접견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윤석열은 언제까지 이렇게 특혜를 받고 이 특혜가 전부 다 불법이 되어서 처벌을 받는데 이렇게 대한민국 나라 망신시켜서 되겠습니까? 저는 접견 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서 제발 그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오늘 접견 명단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들 엄청 많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가서 제발 속옷 입고 발버둥 치는 일 없게 좀 조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장관님, 예. 아까 말씀드렸던 혹시 수용자 수의 착용 여부가 확인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더해서 조금 전에 서영교 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얘기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체포 불응한 뒤에 변호인 접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인 접견할 때에는 옷을 입고 나갔는지, 옷을 입었다면 스스로 입었는지도 체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제가 좀 보고받은 내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서기에는 아침 기상 시간인 6시 20분부터 취침인 9시 저녁 9시 전까지 반팔 티와 반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서울구치소 내부 규정이라고 합니다. 장시간 규정대로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입을 것을 명하고 불이행 시 벌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벌점이 쌓이면 이제 징계 등의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은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조폭들도 하지 않는 이런 품격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전직 국가원수로서의 예우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걸 혼거실로 보내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으로서도 사실 전직 대통령이 이런 행태가 참으로 민망합니다. 사실은. 네. 네, 참 부끄러운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행에 어긋나게 편파적인 법 집행을 하는 서울구치소장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어떤 사실 확인을 좀 면밀히 해갖고 위반의 점도 있다고 하면은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수원구치소장으로 있을 때부터 법원의 명령도 거부하면서 출정 기록을 제출을 안 해서 검찰 독재 어떤 유죄 선고에 기여를 했던 인물이 지금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입니다. 저는 인사조치부터 하고 그리고 징계 절차를 밟으시는 게 어떨까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어떤 면밀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시 40분까지 평일 9시 40분까지 변호인 접견을 했고 휴일에도 변호인 접견했다는 자료를 좀 받아오셔서 발표를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변호사 할 때 보면 그 구치소 분위기가 있습니다. 한 6시에 이제 끝나는데 5시 반 정도만 돼도 좀 눈치가 보입니다. 눈치를 좀 주기도 하고 좀 빨리 좀 가지 이렇게 해서 사실은 변호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쓰지 못하고 일찍 나오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은 밤 9시 40분까지도 계속 변호인 접견을 하게 해줬고 장소도 일반 변호인 접견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과 최순실의 닮은 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최순실도 과거 국정농단 특검 시절에 계속 소환불응했습니다. 소환불응하다가 왼쪽에 맨 아래 보시면 특검이 최순실 체포영장 집행해서 한 달 만에 특검 출석시켰습니다. 네, 오른쪽 윤석열은 어떻습니까? 지금 강제구인 체포영장 집행 계속 불응하고 거부하고 있고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하려고 하니까 스스로 옷을 벗고 들어 누웠다가 집행 못하고 가니까 또 자기가 옷 입고 변호인 접견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자, 이게 실제로 당시 특검이 최순실 씨를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구치소에서 끌고 나온 것입니다. 이때 수사팀장 누구였는지 아시죠? 이때 수사팀장이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 본인은 다른 사람이 체포 불응하면 저렇게 가서 끌고 나왔는데 본인은 속옷만 입고 들어넣어서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같은 법인데 윤석열에게만 가면 과잉 보호 장치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 문제는 특검이 풀어나가야 될 사안이라고는 보고 있지만 이 법 집행과 관련해서 법무부 그리고 서울구치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확실한 협조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교정 관계자들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지시했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정경환 위원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상황이 정말 저희가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도관들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해 갖고 인치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만 향후 공권력 집행 과정에 있어서 서울구치소라든가 또 교정 관계 당사자들이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휘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치소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분들이 수사기관이 부르면 다 이렇게 할 거가 걱정이 됩니다. 다 옷 벗어버리고 들어 누워서 나 못 잡아가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할 때 법 집행 안 할 겁니까? 법무부? 예. 그런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할 수 있도록 집행에 특별히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 49일 동안 1차 구속, 그 다음에 7월 10일부터 29일까지 2차 구속 19일 동안 이제 그 수용된 기간 중에서 68일인데요. 네. 지금 오늘 저희들이 자료 요청한 바에 따르면은 총 그 191회에 걸친 접견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348명이 접견을 했다는 건데 장관님 이 자세한 뭐 세부 내역은 전혀 모르시나요? 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전혀 모르십니까?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정도 개략적인 내용만 보고받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7월 16일 날 지금 특검에서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는 일반 접견은 금지시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장소 변경 접견이나 뭐 1차 구속 때는 일반 접견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토요일 일요일 접견을 안 했다면은 하루에 그 제가 얼추 계산했더니 계산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뭐 한 4회 정도로 막 접견이 이루어졌고 장소 변경 접견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만 뭐 하루에도 몇 차례 장소 변경 접견을 시켜줬다는 건지 그리고 그 장소 변경 접견에도 인원수가 제한이 되는 것으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348명이면 이것이 가능한 숫자인지도 모르겠어서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는 뭐 어마어마한 특혜성 그 수용을 그 하고 있다 접견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지금 완전 무법 천지의 그 수용을 하고 있는 그 수용자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장관님. 네. 근데 지금 세부적으로 이게 장소 변경 접견이었는지 이제 파악은 안 되셨다는 거네요. 예, 지금 뭐 의원님께 지적하신 점에 관련해 갖고 서울구치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 허용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라든가 위법 행위가 있는지 좀 면밀히 검토해 갖고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그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이 되면서 구치소 내에서 지금 속옷만 입고 들어 누워 있다는 건데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렇게 수용자가 조사 소환을 하는데도 나가지 않는 경우도 못 봤고 제가 검사하면서도 그리고 게다가 또 체포영장까지 지금 발부가 됐는데도 거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속옷만 입고 있는 거 이것은 아들의 구치소 내 지침 위반은 아닙니까? 이게 수의를 안 입고 있고 이렇게 속옷만 입고 들어 누워가지고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하는 이것은 구치소 내에 뭔가 지침 위반이어서 징벌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소환에 불응해 갖고서 그걸 교도관에 어쨌든 지시 위반을 해 갖고 징계를 한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아니요, 이제 속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예. 수의도 안 입고 속옷만 입고 들어 누워가지고 지금 있는 것이 그 지침 위반은 아닌지 내부에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과가 시작되면은 네. 통상적인 그 수위를 입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좀 규정들을 검토해 갖고 이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서울구치소 지금 수용률이 과밀 수용인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몇 퍼센트 과밀인지는 아십니까? 서울구치소만은 모르고 좀 전국적으로 한 125 내지 127%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는 152%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수용되어 있는 이 방에 혼자 독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수용실은 한 8명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혼자 지금 하나의 방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양옆은 비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왜 비어져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건 그 일반 수용자들과의 어떤 접촉을 좀 차단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접촉 차단의 이유가 뭐죠? 이건 특혜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그건 뭐 특혜라고 보기보다는 뭐 전에도 그 전임 대통령 관련해서 되게 그런 정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서울구치소 과밀 수용이 굉장히 심각한데 윤석열 혼자서 지금 방 3개를 혼자서 차지하면서 지금 속옷바람으로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하는 이런 반법치 무법이 지금 장관님이 계시는 법무부 내에 그 교정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참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잘 규정들을 검토해갖고 좀 적절하게 처리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장소 변경 접견 등 특별 접견에 대해서 특혜가 없었는지 법무부 내에서 확인하셔가지고 예, 예. 징벌이 뭔가 징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예, 알겠습니다. 네, 장관님. 예. 지금 사실은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민망한 일이 발생했잖아요. 네. 지금 방금 박은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자가 구치소 내에서 수의를 착용해야 될 의무가 행영법상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그 의무 위반이 아닌지를 지금 뭐 교정본부장이나 누가 오셨으면 좀 빠르게 확인해서 오늘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좀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하 부정관 문선의 군자행에 나오는 고언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얏밭에서 오얏나무 밑에서는 각근을 내지 말고 네, 그렇습니다. 밭에서는 바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네. 우리 소장님, 네, 고발당하셨죠? 네, 고발당했습니다. 왜 고발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원구치소 소장으로 있을 때도 고발을 당했지만은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지금도 직무유기나 뭐 직권남용으로 지금 고발을 당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는 현재를 낳고 현재는 미래를 잉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소장님은 억울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2024년 수원 구치소장 하실 때 우리 민주당 의원들 이화영 전 의원 면담 불허했죠? 관계 규정에 따라서 아니 그것만 얘기해. 불허했죠? 관계 규정에 따라서 불허한 걸로. 관계 규정 기억나는 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지금도 그렇지만 피의 사건이 있으면은 그 장소 변경 접견이 허가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때 수원 구치소장으로 윤석열 씨가 승진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금년 1월 23일 최상목 씨가 이쪽으로 전보 이동시켰죠?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제가 자, 됐어요. 모르는 거 얘기하지 제가 마세요.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이렇게 해서 자, 승진이 됐다고 모르는 거 아는 것만 얘기하세요. 자, 그럼 여러 가지 접견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거부한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두 가지만 거부 사유 두 가지만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 가지라고 얘기하지 말고. 별건 피의 사건이 되어 있으면은 지침에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소 변경 접견은. 그 다음에 여러 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하나잖아요. 조직 폭력사범, 마약, 이 관심 대상자. 자, 좋습니다. 저는 말이죠.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시절에 피의자의 출석 거부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스스로 대놓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이런 범죄자를 두 번에 걸쳐서 인치 거부하고 있다는 우리 구치소의 행위는 국내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차제 이렇게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오셨으니까 명명백백하게 이런 의심 갖지 않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규정에 따라서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장소 변경 접견을 안 하는 원칙에 대해서 피의 사건 있을 때 안 한다라고 하셨는데 윤석열 씨 지금 장소 변경 접견했죠? 보니까 이번에 들어왔을 때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에 왔을 때는 했잖아요. 전에는 기소가 되고 난 뒤에 다른 내란 관련해서 기소가 된 이후에 다른 피의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했다는 건가요? 예, 그때 정진석 실장이랑 대통령실 비서실에서 와서 장소 변경 접견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왜 허용해 준 거고
민주당이 그때 이화영 부지사 할 때는 왜 불러 업무 담당 그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구치소 건은 구치소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서울구치소 얘기고 이화영 지사 건에 거기는 왜 해줬고 안 해줬고 윤석열 왜 해줬고 대통령 기준이 다른. 비서실장이랑 지금 대통령실에서 왔을 때 장소변경 접견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러면 그 해준 이유는 무엇이고 그 당시에 장소 변경 접견을 했을 때 모든 기록이 지금 다 되어 있나요? 그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문제가 기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를 해서 교도관 회의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돼서 장소 변경 접견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특히나 지금 그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도 연관되어 있다는 특히 피의자로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데 그런 피의자들끼리 그 장소 변경 접견을 허용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데 그게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좀 상세하게 밝혀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총무과장입니다. 그 1차 구속 때 1월에 2월에 장소 변경 접견은 그 기소 전에는 장소 변경 접견이 없었습니다. 기소 이후에 그 피의자가 이제 피고인으로 전환되면서 장소 변경 접견이 이루어졌고 그때 당시에는 추가 별건 피의 사건이 접수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의해서 장소 변경 접견이 이루어졌습니다. 별건 피의 사건이 없어서 장소 변경 접견을 했다라는 제가 사실은 알기로 윤석열 대통령 그냥 피의자로 고발한 것만 해도 수십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 확인을 했나요? 피의 사건으로 고발된 건이 이 건만 아니더라도 수십 건이 있는 것도 알고 우리 민주당에서 고발한 건도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고발해서 피의자 지위에 올라가서 불송치 결정 받기 전까지 있었던 게 수십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확인하고 피의 사건이 없다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지금 그 2차 구속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장소 변경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란죄 말고도 내란이나 뭐 지금 1차 때에는 제 말고도 특검 관련된 제 말고도 피의자로 올라가 있는 사건이 여러 개로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희 소에 통보된 사건은 접수된 게 없었습니다. 없었다? 네. 그래서 단 한 건이 있었기 때문에 장소 변경 접견이 허가된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실에 특히나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내란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소 변경 접견을 했을 때 좀 문제 소지가 있겠다 이런 판단은 아무도 못 내리셨나요? 그때 당시는 그런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일반 접견이 어려운 상태였고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고 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 회의 기록이 남아 있나요? 네, 남아 있습니다. 그 회의 기록들 저희들이 열람하게 좀 조치를 해주시고요. 장소 변경 접견이